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제목이 부동산 양도소득 및 부동산세 컨설팅 실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번 기수 커리큘럼에 거의 다 한 번씩 다루셨던 내용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정리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다시 좀 돌아보자 뭐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강의 주제는 뭐 여러 군데서 산발적으로 좀 뽑았지만 최대한 그래도 실무에서 접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얘기하고요. 제 경험들을 조금 더 녹여서 얘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8시간 강의인데 뭐 내용이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아서 8시간은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우선 제 소개 먼저 하면 저는 회사 생활을 조금 오래 하다가요. 세무사는 좀 늦게 시작을 했고요. 중랑구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고 내용 첫 번째가 우리 지난 7월 27일인가요? 2023년 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거기 뭐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문제 몇 가지 나온 거 살펴보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거, 우리가 절세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비과세니까 비과세와 관련된 주제 중에 조금 조심하거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양도세, 그리고 자산의 승계에서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증여세 부분, 양도와 증여가 같이 어우러져서 있는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요즘 증식 때 부동산을 많이 이용하는데 뭐 양도세 문제뿐만 아니라 취득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죠. 그래서 취득세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올해 들어서 많이 완화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뭐 투자하는 형태에 있어서 법인 또는 부동산 매매 사업자 형태로 투자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그러면 세법 개정 내용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주택 개념화라고 되어 있고요. 소득세법에서 주택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는 건물이라고만 돼 있고 더 이상의 구체적인 주택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지 않은데, 그래서 그 다툼들이 좀 많이 구조적 주택인가 아닌가 개념 구체화한다고 해서 도입한 건데요. 주택법에 있는 정의 규정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출입문,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도 설치되는 등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이라는 용어를 조금 더 넣어서 정의를 구체화했다라고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실무에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되면 오피스텔, 요즘 지어지는 오피스텔이 다 그러면 용도와 상관없이 주택으로 가는 거냐라고 질문들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피스텔도 여전히 용도를 뭐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기본이 업무용이 되는 것이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만 주택이 되겠죠. 근데 주택으로 사용하는 순간 오피스텔은 구조적으로 지금 정의에 따르면 주택의 정의에 바로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용도만 판단이 되면
구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24년 1월 1일부터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눈에 띄는 게 보유기간 특례인데요. 건물을 장기간 상업용으로 사용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상업용 부분을 주거용으로 바꾼다거나 해서 겸용주택이 그 주택 면적이 더 넓어져서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그런 그렇게 만들어서 비과세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때 이제 그러면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그 2년 거주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러면 언제부터 주택으로 볼 거냐? 뭐 바꾸자마자 이제 주택으로 1주택으로 봐서 총 보유 기간을 적용하게 되면 2년이 훨씬 넘겠죠. 그래서 바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도 예규에서 계속 그 용도 변경 시점부터 주택으로서의 보유 기간을 따져왔던 것 같고요. 이거를 확실히 그 명확화한다는 측면에서 도입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이제 주택으로 변경된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중에서도 그러면 주택으로 변경돼서 1주택이 되면 보유기간, 거주기간 따져서 각각 이제 4%씩 적용하잖아요. 그럼 이제 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이 짧은데 전체 보유기간이 길게 되면 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4%씩 해봐야 별로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큰 금액, 그러니까 일반 표 1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과 표 2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비교해서 큰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안을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예측 가능성이나 제도의 그 확실하게 좀 인지시키는 그런 시간을 주기 위해서 25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약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다세대 주택 정의에서 다세대 주택은 그 주택으로 쓰는 면적으로 쓰는 층이 4개층 이상이면 다세대잖아요. 그래서 다세대 주택을 뭐 아랫부분을 용도 변경을 해서 겸용주택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전체가 주택 면적이 더 커지는 그래서 1주택이 되고 위에는 다가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용도 변경을 해서 2년을 보유를 하면 이제 비과세가 되는 그래서 만약에 23년 9월에 바꿨다 그러면 25년 9월 이후에 양도를 하면 비과세가 되는데요.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용도 변경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면 그 조정 대상 지역이면 거주도 2년 해야 되는 거냐 하는 문제죠. 근데 이제 예전에 그 이전에 법령 해석에 이제 다세대 주택이니까 그 전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라면 용도 변경 이후에 1주택이 됐다 하더라도 거주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다세대가 아니고 만약에 그냥 올 상가였는데 뭐 위에 층을 주택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1주택이 됐다. 그랬을 때는 거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장기보유 특별공제인데요. 이제 이분이 만약에 23년 9월에 용도 변경하고 한 3년을 보유하고 그 중에 2년을 거주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용도 변경 시점부터 해서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2년, 3년 하면 20%죠. 20%. 근데 이제 일반 표 1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15년 9월부터 26년 9월까지로 하면 대략 한 11년이니까요. 이게 22%. 그러면 더 큰 쪽을 적용해준다라고 하는 내용 그 개정안이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보통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원래 이제 겸용주택인데 다가구 위에는 다가구 밑에 근생인데 그 임대가 잘 안 나가니까 주택으로 바꿔서 다세대가 된 경우. 근데 팔려고 보니까 이제 비과세가 안 돼서 다시 원상복구 시켜서 이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라면 사실은 요 앞에 뒤에 그 다가구로서 1세대 1주택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기간을 통산해야 되지 않을까. 통산이 맞겠죠. 근데 이제 통산은 해야 되는데, 원칙은 통산을 해야 되는 게 맞을 텐데, 이 앞에 그 겸용주택으로서 용도 변경한 시점에 대한 부분이 다툼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명확치 않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앞에 4개월을 실제로 통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실무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